자, 쌤이 이제 1차 함수 자료를 보내줄 텐데 그 자료에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프린트 뽑은 다음에 봐야 될 거야. 네가 지금 2학년 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책을 풀고 나중에 이제 이어서 고등학교 걸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2-1에 나와 있는 이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함수라고 하는 용어와 함수 값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와 y를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면 x의 모든 값이 y에 하나씩 대응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 값이 있고 여기에 이제 y 값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 1, 2, 3, 4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요. 여기도 1, 2, 3, 4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x에 있는 값들이 y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대응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다 똑같은 값을 대응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전부 함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 1이라는 애가 y에 1에도 대응하고 2에도 대응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 관계,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3이 어디에 대응하고 있냐면 2에 대응하고 있지. 그럼 3에 대한 함수 값이 2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4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라. 그럼 4도 2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에 대한 함수값도 2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기호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f라는 게 이 함수의 이름이다. 그럼 f-1 이란 얘기는 -1을 이 함수 f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그래서 -2가 나와. 그럼 이 -2가 -1에 대한 함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y 값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유형에 함수의 뜻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라 라고 했는데 한 개의 x1인 과자를 한 개의 1,000원인 과자를 x개 샀어? 그러면 얼마가 드냐 이런 얘기잖아. 이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에 1,000원이니까 x개를 샀으면 총 지불해야 될 금액은 1000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1,000원을 지불해야 되고 x가 2면 2,000원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되는 것은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거를 보면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1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은 아예 대응할 곳이 없는 거야. 1이 어딘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x의 원소라고 하면 1을 어딘가에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응할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대응할 곳이 없다는 이 조건만으로도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또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2보다 작은 소수. 그럼 얘도 없어요. 2보다 작은 소수가 없잖아. 3보다 작은 소수는 있어. 2 이렇게. 자, 4보다 작은 소수는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러면 4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2에도 대응하고 3에도 대응하고 이런 식의 대응이어야 되지. 그러면 x값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4 때문에도 함수가 아니다. 1과 2는 대응할 게 없어서 함수가 아니고 4는 여러 곳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함수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3x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f1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 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뭐 f-2를 계산한다. 그럼 x 대신에 요 값이 x 값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3x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x 값에다 -2를 넣으니까 함수 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x 값 대입해서 y 값을 찾아주면 그 y 값이 함수 값이에요. 아시겠죠? 예.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는 거고 이제 1차 함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차 함수의 기본식이 나와 있죠.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써 있어요.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1차기 때문에 차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x라는 항이 사라지면 안 되죠. x라는 항이 사라지면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상수함수 이런 게 되는 거라서 y는 ax 더하기 b에서 b는 0이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a 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y는 3x 1차 함수야. y는 2분의 1x 얘도 1차 함수야.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4분의 3 다 1차 함수예요. a는 3이고 b는 0이고 여기는 2분의 1은 a가 2분의 1이고 b는 0.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a가 마이너스 5, b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은 0이어도 되지만 x라는 항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인지 아닌지는 식을 쭉 써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 페이지는 자 함수값 찾는 것도 있는데 그냥 1차 함수의 함수값이든 2차 함수의 함수값이든 어떤 함수든 함수값을 찾으라고 하면 f1을 구해라. 그럼 x에다 1 넣으면 되고 f0을 구해라. 그럼 x에다 0 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값 계산하는 연습만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혼자 쭉 풀어서 함수값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1차 함수를 언제 배우냐면 사실은 중1책에 정비례 함수라고 배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예전에 중1 내용이 이거야. 정비례 관계. 이걸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운 거라고. 자, A가 있다가 기울기를 뜻한다 라는 것을 배울 텐데 그 기울기라는 용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중1 때 했던 대로 정비례 함수로 정비례 그래프로 이해를 하게 되면 A가 양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가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2사분면과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3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한쪽은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한쪽은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B가 붙은 거를 중2 때 이제 배우게 되는데 B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을 이렇게 해요.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보이지. 이 그래프는 Y는 AX야. 근데 이게 더하기 B가 붙었는데 B가 양수면 이 그래프를 Y축으로 그러니까 위로 전부 다 B만큼 올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B가 음수면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전부 아래로 B만큼 내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고 고1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a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원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거에 플러스 1이 붙었으면 위로 1만큼 올린 거, 마이너스 2가 붙었으면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린 거.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래프는 y는 5x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렸겠어?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 b값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평행 이동한 식 쭉 쓰라고 나와 있죠. 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2,6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앞에 있는 것이 x좌표고 뒤에 있는 것이 y좌표죠. 그러니까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6을 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면 그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1차 함수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 되겠지. 자, 2,6을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자, y에다가 6 이렇게 집어넣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4 곱하기 2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8 빼기 2가 되니까 얘는 등호가 성립해.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점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14는 마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한쪽은 더하기 14고 한쪽은 마이너스 14니까 이거 등호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같은 거는 다음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네모 안만큼 평행 이동했대. 자, 그러면 66번 같은 걸 보면 y는 5x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다 플러스 2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점이
2,a를 지나가. 그럼 2는 x좌표고 a는 y좌표죠. 그러니까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a를 대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해서 a 값 찾기. 뭐 이런 계산 문제가 뭐 함수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직선에서는 이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함수든 이 용어가 다 나와. x절편이라는 표현과 y절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절편의 표현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x절편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 x절편을 계산하고 싶으면 y에다 0을 넣어야지. 그치? 그리고 y절편을 계산하고 싶으면 x에다가 제로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절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x절편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지 요 점의 좌표가 3이죠. 그러니까 3이라고만 쓰면 되고 y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x절편, y절편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함수식이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x절편을 찾고 싶다.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값이 나오니까 얘가 x절편이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니까 얘가 y절편인 거지. 그런 식으로 x절편과 y절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봐. 74번 같은 경우에 y에다 0 집어넣고 요 방정식을 풀면 x값이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고 y 값을 찾으면 15예요. 그러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직선을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 왜냐? 좌표평면을 그린 다음에 x축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y축에서 15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x절편이랑 y절편을 딱 표시해 놓은 다음에 둘을 연결하기만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표시하고 y절편 표시하는 거야. 그래놓고 쭉 이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 얘네들을 점을 이런 식으로 찍지만 않으면 돼. x절편과 y절편을 쭉 연결을 하면 그게 직선 그림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빨리 그리고 싶으면 절편을 빨리 찾아야 돼. 아시겠죠? 자, 절편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절편. 계속 절편에 관한 문제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거의 이것만 알면 직선 다 끝난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죠. 예, 이것은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계속 끊임없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도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에요. x값이 이만큼 변할 때 y값이 이만큼 변했다. 이만큼 변할 때 이만큼 변한 비율. 그걸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기울기고 그 변화량은 증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소, 증가 이런 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잡아서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칸을 보면 하나, 둘, 세 칸을 움직였지.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요 그림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했죠. x가 얼마 증가했냐면 지금 5 증가했어. 그러면 x가 5 증가를 할 때 y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지. 얼마만큼 감소냐면 두 칸이니까 2만큼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기울기를 뜻하는 게 무슨 값이냐면 우리가 직선에서 ax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이 a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a가 기울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 a가 기울기라고 그랬지? 우리가 1차 함수를 ax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이 a를 기울기란 말이야. 이 a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 뭐
96번 같은 경우에는 x 앞의 개수가 2분의 7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7 이런 식으로 함수식만 보면 기울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울기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99번 같은 문제를 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1에서 3까지 증가할 때 1에서 3까지 갔다는 얘기는 2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를 찾을 때 x는 2만큼 증가고 그때 y 값의 증가량을 구하래. 그럼 넣어보면 되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얼마였냐면 4 더하기 8이니까 12잖아.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어보면 4, 3, 12 더하기 8이니까 얘가 20이라고. 그럼 12에서 20까지 움직인 거야. 그럼 얼마만큼 증가해요? 8만큼 증가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y값의 증가량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증가량을 물어봤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문제에 써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는 거냐면 싹 다 기울기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 그때 x 앞에 개수를 읽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봐. x값이 2에서 8까지 증가했다는 건 x가 6만큼 증가한 거지. 근데 y의 증가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울기가 2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12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y값의 증가량은 12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두 점을 주고 기울기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1,-2고 여기가 만약에 3,2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기 때문에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는데 상관없어. 자, 여기 있는 식대로 계산을 하자면 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가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꼭 순서를 꼭 뒤에서 앞을 빼는 게 아니라 책들이 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빼.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기만 하면 돼. 그럼 3 빼기 1분의 2 빼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럼 그 2분의 4 하니까 그냥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도 꼭 뒤에서 뺄 필요 없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찾으면 기울기야. 그렇죠? 그 기울기를 a라고 하면 4 빼기 7분의 마 1 빼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는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수상 뒤쪽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중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 기울기 값을 다시 찾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거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찾는지 잘 연습해 두면 뒤쪽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조금 수월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지겹더라도 잘 다시 복습을 좀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프는 아까 내가 말했지? x절편과 y절편을 찍으면 돼. 그거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x절편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y에다 0 대입해야죠. 그럼 x가 마 3 나오지? 그 다음에 y절편이 궁금해. 그럼 x에다 0 넣어야지. 그럼 y절편은 3이죠. 네, 그러니까 x절편 마사님의 x축에서 마이너스 3을 찍고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니까 y축에서 3을 찍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 두 개를 쭉 그으면 직선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쉬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y절편은 x에다 0을 넣어서 찾기도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ax 더하기 b가 1차 함수식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아까 a가 앞쪽에서 뭘 뜻한다고 그랬어? a는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지. 그리고 B는 이제 뭘 뜻하냐면 얘가 바로 Y절편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Y절편은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에 써있는 요 B값이 그대로 Y절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Y절편은 특별히 계산할 게 없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게 Y절편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은 그냥 마이너스 2. 계산할 것은 뭐밖에 없냐면 X절편만 사실은 계산하면 돼요. Y에다가 0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X가 마이너스 2니까 X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찍어가지고 얘네 둘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 연습을 잘 해두면 진짜 뒤쪽에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2학년 거 복습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열심히 해. 이게 그대로 고등학교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찾아서 y절편, x절편, 기울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직선은 끝나.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싹 다 물어보고 있네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건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어. 그냥 x절편과 y절편만 찍어서 해도 되는데 얘는 이제 기울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기만 해. 뭐 예를 들어 117번 같은 경우에 기울기 누구야? x 앞에 개수라고 그랬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다음에 y절편 뒤쪽에 b값이죠. 1 이렇게 쓰면 돼. 그래놓고 이제 이걸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그릴 땐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면 복잡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x절편을 하나 더 찾아. 그래서 y절편이 1이니까 여기에다가 1 찍고 그 다음에 x절편 계산하면 되죠. y에다 0 넣고 3분의 2x가 1이다. 그래서 x값이 2분의 3이다. 그러면 2분의 3은 1점 얼마니까 한 이쯤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절편을 찾아서 그냥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일부러 기울기를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중학교 내용이라서 기울기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기울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안 그려. 그냥 x절편 찍고 y절편 찍어서 쭉 연결하면 되고 기울기는 어디를 읽으면 되는지 y절편은 어디를 읽으면 되는지만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단원 하나가 마무리되지. 그러니까 사실 1차 함수는 이 정도까지만 다 풀면 전부 나중에 고등학교 거를 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 1차 함수 자체가 직선이라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1차 함수 심화는 어차피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훨씬 이거보다 많이 심화해서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90페이지에서부터 이 연습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는 게 좋겠지. 90페이지에서부터 봅시다. 90페이지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 뽑아가지고 일단 1차 함수 복습을 다 하고 요거 복습이 다 끝나면 RPM 그대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떴네요. 자, 이건 없애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1차 함수 문제를 쭉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는 카톡에 올리고 그리고 답지 같이 보내줄 테니까 풀고 반드시 채점해서 오답하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들어봐.